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대한 과거 10년 동안의 주가 움직임을 보면요. 우리는 언제 투자를 하는 게 맞는지, 반도체를 비롯해서 경기 민감 사이클에 들어가 있는 주식은 뭔가 불안하고 이익이 안 날 때 사는 거고요. 지금 이익이 왕창 나고 있어요. 이럴 때가 오히려 조심해야 될 때입니다. 그런데 코스피에 비해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많이 못 올랐는데 그 이유와 전망이 궁금합니다. 과거의 패턴을 보면요. 대형주 랠리가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중소형주로 매기가 이동을 합니다. 2021년도 1월 달에 코로나 이후에 장이 급등을 했었죠. 그래서 21년 1월 달에 삼성전자가 1월 16일인가에 96,800원을 기록하고 현대차, 기아차, 애플카를 생산할 수 있다. 그런 루머 때문에 또 급등을 했었고요. LG전자도 마찬가지죠. 애플카를 생산하게 되면 LG그룹이 수혜를 받을 거다. 이런 얘기로 대형주가 오버슈팅이 나왔었고요. 그 오버슈팅이 나오다 보니까 대형주에서 이제 먹을 게 별로 없어지거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돈이 대형 주도주에서 중소형주로 옮겨가게 됩니다. 그 중소형 장이 오면 어떤 꿈의 주식, 꿈의 주식들이 날아가게 돼 있고요. 그 꿈의 주식 중에 대표적이었던 게 21년 하반기에 형성이 됐던 메타버스라는 개념으로 앞으로 메타버스 세상이 온다는 거죠. 그러면서 미국에서는 페이스북이 이름을 메타로 바꾸게 되고 우리나라에서도 메타버스 세상이 오면 어떤 기업이 수혜를 받을까? 게임에서 막 캐릭터들이 싸우고 스트리트 파이터나 이런 것들 이런 게 어떻게 보면 메타버스 세상을 가장 잘 구현할 수 있는 기업은 게임 회사구나. 이러면서 그 게임 세상 안에서도 게임 머니나 게임 아이콘을 사기 위해서 돈을 주고받고 하는 게 있잖아요. 이게 메타버스 세상에서 통용을 될 토큰이라든지 이런 거겠구나 하면서 그때 당시에 NFT 이런 식으로 하면서 위메이드가 주가가 급등을 했었죠. 그러고 나서 결국은 이익이 나오는 시점하고는 너무 빠르게 주가가 반영하다 보니까 나중에 다시 급락을 하게 됩니다. 그런 패턴으로 나중에는 이제 꿈의 주식이 올라가게 돼 있는데 지금 상황에 보면 대형 주도주가 너무 이익의 모멘텀이 좋은 거죠. 예를 들면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대한 이익 추정치가 지금 계속 올라왔잖아요. 250조 번다 했다가 아니야 350조 벌 것 같아. 100조 번다고 했다가 하이닉스가 200조, 250조 계속 올라갑니다. 내년에는 더 벌 거다. 그러면서 이익 추정치가 상향 조정이 되다 보니까 대형주에서 이제 먹을 게 없어져야 되는데 대형 이 반도체 투트랙에서 계속 이익 실적에 대한 실적 추정치가 상향되면서 이쪽이 불을 뿜다 보니까 굳이 코스닥에 굳이 스토리 주식을 갈 필요가 있나? 여기서 돈 벌어야지. 이런 현상이 진행되면서 아직까지는 대형 주도주가 특히 반도체가 그동안에 이 모멘텀으로 너무 랠리가 강하게 있다 보니까 개인들의 수급도 지금은 아직까지 이쪽에 가 있고요. 두 번째는 조금 과거하고 좀 달라진 점이 예전에는 삼성전자 사서 언제 돈 벌려고 그래서 코스닥에 어떤 꿈의 주식 이런 주식들이 화끈하게 움직였잖아요. 근데 요즘은 ETF를 통해서 들어가다 보면 그리고 이 반도체 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하루에 10%씩 이렇게 오르는 모습이 나오다 보니까 오히려 코스닥이 재미가 없고 대형 주도주가 훨씬 재밌다는 거죠. 그렇게 주가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코스닥에 가서 돈 벌려고 했던 사람들이 아니야 여기서 돈 벌어야 돼. 그리고 최근에 ETF가 좀 조만간에 5월 27일 날 삼성전자 하이닉스 2배짜리도 상장이 되지만 ETF 중에 지금 2배짜리가 되게 많잖아요. 인버스도 있고 고버스도 있고 이러는데 레버리지 포지션들도 담은 그런 ETF가 많아지다 보니까 ETF로 개인들의 자금이 계속 쏠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방치되어 있던 퇴직연금 계좌 그 500조에서 예금 적금 넣어놨더니 이거 뭐 하는 거야? 물가도 못 쫓아가는. 그래서 이 퇴직연금 계좌에 있던 돈들이 큰 빅 머니 무브가 일어나고 있고요.
그 퇴직연금 자금이 또 주식시장으로 흘러 들어오면서 그러면서 대형 주도주, ETF에 포함되는 코스피의 대형 주도주들이 굉장히 소위 말해서 쌕쌕이처럼 움직이다 보니까 그래서 코스닥의 이 상대적 매력도가 좀 떨어졌어요. 그 다음에 또 큰 이유가 있죠. 지금 금리가 되게 높잖아요. 10년물 국채금리가 4.4%를 넘는 상황에서 그러면 금리가 높으면요. 무조건 실적 장세야. 금리가 높을 때에는 실적 우량 주식 중심으로 움직이게 되는데 왜냐면 금리가 높기 때문에 에이 나 그냥 10년물 국채 투자할래 이러는데 아니야 지금 실적 성장이 저기 150% 나오거든. 주가가 150% 올라가니까 아 그래 그러면 실적 성장주로 돈이 몰리게 돼 있어요. 근데 실적이 안 나오는 주식들 있잖아요. 그러면 실적이 안 나오는 주식 중에 예를 들어서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은 실적이 안 나오는데 임상해야 되잖아요. 큰 자금이 들어가는 임상 실업 계속 해야 돼요. 그 임상에 대한 자금을 어떻게 조달하죠? 펀딩 받아요. 펀딩 받아야 되는데 금리가 높다 보니까 펀딩도 잘 안 돼요. 이런 부분들이 코스닥 시장의 큰 축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바이오 섹터에 부정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그래서 또 코스닥 시장의 상대적 매력도가 좀 떨어지는 부분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 코스피로 몰려 있고요. 그럼 영원히 코스닥이 안 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코스피 단에서 이제 먹을 게 없어지면 그러면 당연히 코스닥 쪽으로 옮기게 되고요. 코스피 단에서 먹을 게 없어진다는 말은 우리나라 코스피가 다 보면 경기 사이클 주식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미국의 경기가 둔화된다든지 이런 조짐이 나오면 언제든지 코스피 주식이 슬로우해지고 그게 슬로우해지면 이 코스닥의 꿈의 주식들, 바이오 주식들 이런 것들이 막 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시점을 내년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올해 말부터 내년장이 또 코스닥이 강하게 가는 그런 장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매수 고민하는 분들이 많은데 조언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역사 속에서 답을 찾을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대한 과거 10년 동안의 주가 움직임을 보면요. 언제 주가가 빠지고 언제 주가가 올랐는지, 우리는 언제 투자를 하는 게 맞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저 3년 전에 23년에 하이닉스 적자였어요. 마이크론 적자였습니다. 삼성전자 1년 전체 이익이 4조 4천억 겨우 흑자를 내던 시절이었었는데 그때 하이닉스의 적자가 당기순이익이 마이너스 9조가 넘었거든요. 이거 SK그룹 전체가 부실화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요. 근데 그때 샀어야 되죠. 그죠? 그때 샀어야 됩니다. 삼성전자가 24년 연말, 25년 초까지 HBM에 대한 경쟁력을 잃은 거 아니야? 네, 그러면서 삼성전자 주가가 5만 원이 깨지기도 했었고요. 그때 샀었어야 되잖아요. 그죠? 주식은 특히나 이래 반도체를 비롯해서 경기 민감 사이클에 들어가 있는 주식은 뭔가 불안하고 이익이 안 날 때 사는 거고요. 그럴 때 이익이 안 나기 때문에 PER이 되게 높아요. PER이. 이익 대비 주가잖아요. 그래서 PER이 되게 높아서 오히려 더 비싸 보입니다. 그럴 때 사는 거고 지금 이익이 왕창 나고 있어요. 이익이 왕창 났을 때가 언제냐면 21년도, 22년도에 반도체 이익이 많이 납니다. 그때 주가, 그때 이미 많이 빠지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 전 사이클 보면 2018년도가 하이닉스 20조 7천억 하면서 영업이 50% 이상 나왔고요. 삼성전자도 그때 58조 8천억 나오면서 사상 최대 이익 나오거든요. 근데 사상 최대 이익이 나오던 그해 주가가 많이 빠졌어요. 그 전에도 마찬가지예요. 2015년도 플랫폼 기업들에 대한 투자, 스마트폰에 의한 새로운 수요 창출. 네, 그때도 2013, 14, 15년 중에 15년이 수익이 제일 많이 나오는데 하이닉스, 삼성전자는 15년도에 주가가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반도체는 이익이 많이 날 때, 와, 내년에 또 더 많이 난대 이러면서 지금은 이익 추정치가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올해 이 정도 이익 날 줄 몰랐잖아요. 그러면서 주가가 아주 크게 올랐습니다. 하이닉스가 200만 원 왔으니까요. 얼마 전까지 15만 원. 네, 이 어떤 주식이 200만 원 왔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죠. 5만 원에서 20만 원이 넘어가면서 거의 5배씩 올랐는데, 이럴 때가 오히려 조심해야 될 때입니다. 그런데, 우리 전원주 선생님처럼, 나 하이닉스 2만 원대부터 사가지고 계속 들고 계신 분. 지금도 앞으로 5년, 10년 들고 가실 분들은 이런 1년짜리 조정 이런 거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그런데 그동안에 안 사셨다가 지금이라도 사야 되나? 지금이라도 사야 되나 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그냥 3년, 5년 계속 꾸준히 사시면 돼요. 꾸준히 사시면 되는데 지금 사가지고 내가 30% 먹고 50% 먹고 딱 팔고 나와야지. 이런 분들, 그러니까 트레이딩 개념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은 좀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트레이딩 개념하고 투자 개념하고 나는 투자로 들어갈 건가 아니면 트레이딩 단기적으로 한 6개월 보고 들어갈 건가, 그런 관점에서 오히려 단기적으로 트레이딩으로 들어가신다면 조심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장기적으로 보시면 우리나라 메모리 반도체의 위상이라든지 경쟁력이 뭐 아주 뛰어나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본다면 지금부터 우리 아이들, 우리 손자들 계좌에 어떤 주식을 사줄까, 어떤 주식을 사모을까,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계속 사모으는 거는 저는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